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라이스 인스티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영영양사 하마마츠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로 식량 손실 감소에 도전한 데 이어 이번 기회에 아이의 영양균형 시각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식사는 영양의 균형이 맞습니까? 그냥 계산하면 조금 불가능하다. 어쩌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요리를 촬영하면 아이 분석 영양 균형 보여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에스파의 세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현실이다. 오늘날 이 응용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현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전문가의 통찰력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보다 효율적인 영양 관리가 가능한가 같이 생각해보자. 우선 이 앱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그림이에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음식 사진, 인공지능이 갑자기 분석하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나요? 어떤 요리법인가요?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이것은 상추입니다. 이것은 토마토입니다. 여기 오이도 있다. 이렇게 식재료를 끊임없이 알아보세요. 우리는 헤어질 것이다. 더욱이 샐러드 드레싱의 종류까지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 식별된 식재료 정보는 자세한 영양 가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훌륭합니다. 각 재료의 에너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모든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 전통 일본식 샐러드는 약 150kcal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단백질 하스키, 3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요리의 영양가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영양 정보는 물론 결국 기준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그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고급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도 고려됩니다. 연령과 성별, 신장, 체중 및 운동량, 무언가를 입력할 때 그는 그에 따라 내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되는 에너지 섭취량은 2000kcal입니다. 이 식사는 내 하루 목표의 25%를 달성했다. 이런 느낌이 내게 알려주었다. 대단하죠? 자, 다음 영양균형, 이 시각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데이터 집합의 구축이죠.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식, 재료 사진 확대, 수량에 따라 수집하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영양 정보, 이것이 기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이를 훈련한다. 회선 신경망의 구조, 인간의 뇌를 모방하다. 아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진을 보여줄 때 너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그런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에서 수집한 영양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것은 항상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를 반영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식품 성분표와 같이 수치는 사실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디스플레이, 화면이죠. 버튼은 누르기 쉽다. 한눈에 보면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 후 결과가 표시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아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양학 전문가,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디자이너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앱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는 몇 가지 예를 들고 싶다. 첫째, 일상생활의 식생활 관리. 모든 식사의 영양 균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또한 체중 감량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특정 영양소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영양 지도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영양사가 환자의 식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언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양 균형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에 영양 라벨을 붙이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손님에게 요리의 영양 정보를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많은 분들이 이게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정밀도의 문제이다. 요리 방법, 조미료의 차이로 인해 영양가의 변동,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료가 섞여 있는 요리들도 비슷해 보인다. 재료에 대해 말하자면 흰생선과 두부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방면의 인식 정밀도도 향상될 필요가 있다. 수학. 게다가 프라이버시 보호도 큰 도전이다. 우리의 식사 정보, 사실 매우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사람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무엇을 먹는지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익명성과 암호화, 사용자가 얻는 가용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의 요리와 음식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각 문화 지역의 음식의 의미와 습관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야. 그렇지 않니?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실제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게임처럼 행복한 구조를 계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협력이다. 아이의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언을 하고 여전히 영양사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인간의 전문가들, 우리 각자의 특기를 극대화하는 협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아이가 진화함에 따라 사실 인간 영양사와 의료 전문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조금 착용하겠지만 데이터의 해석과 개인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영양 데이터,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에 따라 해석하면 더 적합한 영양 지침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인간 전문가들이다. 또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를 들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아이 데이터를 참고하면서 전문 지식에 기반한 가이딩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 이런 순간에 아이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거의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인간 전문가야. 또한 전문가의 견해는 아이의 모델에 반영되어 우리는 더 발전된 신뢰할 수 있는 판매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문가들이 음식 교육과 영양 개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즉, 아이와 인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세밀한 효과적인 영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아이 기반의 영양 균형 시각화에 대해 깊이 다루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 누구나 쉽게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계속 말했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이 결국 도구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 각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적절한 식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는 강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개인의 판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스스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신의 식생활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 식사, 숫자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는 우리가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응용 프로그램의 결과? 절대 보지 마세요. 나는 자신의 신체 상태와 취향의 균형을 맞추는 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내가 지방이 높다고 지적한 날에도 몸을 움직인 후 특별한 날에 식사하러 나가면 그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식생활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이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균형 시각화 기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실시간 영양 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하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량과 신체 상태 변화를 포함한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환경보호. 식품 감소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그들은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최적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정보와의 연결.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영양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좋아요. 나는 이미 거의 도착했다. 네 번째, VR 기술의 혁신적인 활용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아마도 여러분은 더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영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음식 문화 융합. 인공지능은 세계 각지의 음식 문화 데이터를 배우고 개인의 사고와 건강 상태에 적합하다. 어쩌면 언젠가는 새로운 요리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기술이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자신의 삶의 판단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음식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거나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즉 영양입니다. 좋은 균형. 이것은 단순히 다이어트의 혜택이 아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어땠어요? 의견, 소감 등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떤 내용이든 관계가 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I Rice Research Institute입니다.